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크루즈 모항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알아보고 부산의 크루즈 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옛날 해운 여쭤보다가 오늘은 좀 크루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크루즈 모항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이긴 한데 실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좀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침체되었던 이제 부산의 크루즈 관광 산업이 최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크루즈선이 106회 입항을 했고 약 15만 1,000명이 관광객이 입항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그동안 가장 그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2017년에 비하면 입항 횟수는 90%, 그리고 입항 인원은 80%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아직 안 끝났지만 올해에는 크루즈선 입항이 118회, 그리고 입국 관광객 수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죠. 더 좋은 일은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서비스가 개설되고 이게 운영이 되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내 4개의 선사가 이탈리아 국적선인 코스타 세레나호를 용선해서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구항차 9번 운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걸 이 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항대교 있잖아요. 부산항대교 건너가다 보면 지금 보이는데 네. 이게 코스타 세레나이 맞습니까 그게?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그중에 네. 하나겠지만 그렇죠. 예. 아마도 최대선이 아닐까. 저도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입국 관광객 수가 벌써부터 17만 명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서비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크루즈 서비스는 항만의 관점에서 볼 때 모항 서비스가 있고 기항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네. 모항 서비스는 그야말로 어머니입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개 항만을 돌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이런 서비스고요. 기항 서비스는 다른 항만에서 출발을 해서 한번 들렸다 가는 서비스로 네네네.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항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그럼 이제 선박에서 뭘 사고 먹고 거기서 이렇게 뭐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건 아니니까 일단 모항이 더 크긴 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모항 서비스가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큽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첫 네네.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항해를 위한 막대한 물품을 부산에서 구매를 하고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용품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선용품. 뭐 보통 식음료, 재료, 뭐 의류, 의복 뭐 이런 것들인데 뭐 TV도 다 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그래. 전체인데요. 예. 아니 생각해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타고 있으니까 예. 이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굉장히 고가의 물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박류, 선박 부품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단순히 관광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해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부산항이 모항이기 때문에 뭐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머물면서 관광을 하다가 이 네네. 배를 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항공, 숙박, 관광, 쇼핑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프라이 크루즈 패키지 또는 크루즈 에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의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뭐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런 데는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나 싱가포르 이런 곳은 그곳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뭐 얼핏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선박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부산항이 모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입항을 하고 그러니까 입항에 관련된 비용들을 지불을 하게 되고요. 또 선박을 검사하고 선박을 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금방도 선원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제 승선하는 선원이 있고 여기서 서비스를 하는 크루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모항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항 서비스도 어쨌든 부산항을 거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물론입니다. 뭐 기항 서비스도 뭐 당연히 환영하고 오시는 예. 분들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단순히 와서 최대 이제 평균 2, 3일 정도 머물다 가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내 관광 쪽으로밖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모항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셔가지고 이제 관광하는 데는 당연히 우리 관광 여행사도 필요하고 여행 뭐 자원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뭐 거기 타는 선원이며 그리고 선박에 필요한 물품이 이런 것들은 모항 서비스와는 완전히 차별이 되네요. 기항 서비스는. 그러면 그 뭐 모항으로 크루즈가 많아진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항 크루즈 몇 척 더 들어온다고 뭐 부산의 크루즈 산업 발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이 크루즈 산업이라는 것은 배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죠. 예. 선박의 그 설계, 건조 그리고 운영하고 전문 인력도 육성해내는 이런 산업들을 통합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크루즈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특히 부산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부산의 크루즈 산업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시작인데 굉장히 밝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크루즈선을 건조한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의 있겠지만 컨테이너 선박이나 뭐 그죠? 저희는 상선을 주로 합니다. 예. 예. 그 이유는 크루즈선의 설계를 대부분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특화된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 건조 제작 능력은 뭐 전 세계 탑인데 예.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은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또는 독창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즈선이 상선도 굉장히 고가지만 크루즈선은 상선에 비해서 보통 3, 4배 정도 이제 비싼 가격이고요. 예. 거기에 차이가 많이 따른 나네요. 상선은 뭐 운항을 위한 목적이지만 이건 호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같이 붙어서 그렇죠. 그 안에 뭐 꾸미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누리고 와 이런 뭐 것들. 디자인 뭐 거기서부터 음식 뭐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중국이 자기 국가의 크루즈선 인구가 늘어나면서 크루즈선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네. 운영하는 노하우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예.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크루즈선 관광 부산항의 모항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제 부산항이 할 것이 되게 많은데요. 네.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크루즈 산업에서는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크루즈선이 동남아, 일본을 엮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예. 바다나 이 자연에 관련돼서는 동남아가 더 매력적이고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 측면에서 일본이 더 매력적인데 한국은 굉장히 매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이 한국이라는 어떤 매력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매력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예. 이제 부산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매력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그 부산을 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동남아는 뭐 자연이 좋고 일본은 뭐 가서 우리랑 좀 쇼핑도 좀 인프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면은 여기 일본 딱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부산은 여기 대한민국 여기 부산 이런 느낌이 일본만큼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발전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죠?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보면 옛날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70-80%였는데 요새는 진짜 외국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아. 남미 이분들이 거의 40% 이상 차지하고 네, 굉장히 서양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독특한 매력. 현대와 뭐 고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고 특히 이제 K-팝, K-컬처, 쇼핑, 한국의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이제 크루즈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네. 한국에 대한 이 이미지가 부산에서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K-팝이나 K-컬처, 쇼핑,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를 하고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관광객의 맞춤형 이런 어떤 패키지나 이런 상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루즈 산업에 맞는 그런 또 관광 뭐 인프라를 좀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모항을 하더라도 기항을 하더라도 부산에 와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섹시한 이런 상품 이런 것들 매력적인 것 이것 때문에 와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렇죠. 동- 근데 딱 떨어지면은 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섬이고 네. 가장 큰 섬이고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네, 풍경과 네, 네. 이 자연환경 거기다 이제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아마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성공 사례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부산에 녹이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미국의 예. 뭐 여러 군데도 있는데 네네. 저는 아시아의 싱가포르를 좀 싱가포르. 우리가 사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일찍부터 크루즈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뭐 인프라나 인력을 육성해 왔습니다.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노르웨이건 이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싱가포르는 크루즈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매년 거의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바로 싱가포르처럼 네, 네. 크루즈를 위해서 부산에 와서 관광하고 여기서부터 많은 문화를 즐기고 그 다음에 모항으로서 크루즈를 이용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패키지, 뭐 섹시한 패키지, 매력적인 패키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크루즈 산업은 우리 부산이 육성해야 될 블루 오션 시장입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통합을 해서 조선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가능성을 지닌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이제 첫걸음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첫걸음 단계를 잘해야 되겠죠.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는 해운 산업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를 포함한 전 모두가 같이 합심하고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는 또 부산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관광지로 성장해서 크루즈 산업 거점 그리고 크루즈 산업의 동북아 거점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그래요. 저희는 뭐 모항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몇 년 전까지 계속 이슈였는데 이제는 모항을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겠죠. 이제 한 걸음 나갔으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고요. 오늘 마지막 곡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선곡하셨는데. 바다